네, 금요일에는 황희정승이 옵니다. 출연자들의 성과 이름을 딴 황희정승.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 분 항상 나와 계시는데요. 시사 개그의 새 지평을 여는 개그맨 황현희 씨, 그리고 박학다식한 여러 가지 평론가 이종원 스포츠 평론가. 오늘도 정상 출근한 정블리 정상근 기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유난히 더운데 감사드리고요. 이 출신과 스타일이 확연하게 다른 세 분이죠. 이분들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이 세 분 모습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MBC 미니를 이용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혹은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연관 검색으로 뜹니다. 이름이. 유주환님 문자 주셨어요. 황희정승 본방사수를 위해서 금요일 저녁 외식을 포기하고 아내와 열심히 저녁 준비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말 애청자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혼나지 않을까 싶어요. 부인 되시는 분께. 예. 외식을 왜 포기하냐. 그러니까요. 귀찮게 집에서 왜 저녁하냐. 혼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내와 함께 열심히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함께. 아내로서는 뭐 저녁을 집에서 아내 혼자 준비하라고 한다면 화가 나겠지만 같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준비하니까. 네. 아니 그 외식이 목표잖아요. 외식이 하고 싶으신 건데 외식을 예. 하셨으면 굳이 준비 안 하셨을 텐데. 걱정이 됩니다. 예. 어떤 저녁 준비하시는지 또 얘기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네. 네, 오늘 오프닝과 조금 전 미리 듣는 뉴스데스크에서도 다뤘어요. 이 한국 콜마 정말 시끄럽습니다. 이 막말 그 영상을 틀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 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봤어요. 관련 내용. 네. 어떠셨어요, 이정훈 평론가? 어이가 없더군요. 진짜 한마디로. 네. 이분이 뭐 이순신 학교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충북 이순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순신 장군에게 뭘 배운 거예요? 애국 애미는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성향이나 이런 건 뭐 본인의 뭐 스스로의 개인적인 예. 성향이니까. 뭐 자유니까요. 집에서 혼자 그렇게 보고 그런 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네. 직원들한테 굳이 들으라고 듣고 보라고 틀어주고 그럴 이유를 저는 못 찾겠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조회 시간에 다 불러놓고 그러니까요.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자리에 불러서 네네. 앉혀놓고 이런 영상을 틀었다는 게 굉장히 좀 문제고 네. 또 하나 좀 어이가 없었던 거는 이 영상 속에 있는 내용 중에 이 여성들에 대한 좀 문제적인 비하 발언 발언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한국콜마라는 업체가 여성들한테 화장품을 파는 업체. 그러니까요. 네, 이거든요. 그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일본 네. 콜마에게 어이가 좀 합작을 없더라고요. 제안해가지고 일본 콜마로부터 일본 콜마가 지분도 갖고 있죠. 이게. 네네. 네. 그런데 제가 방금 생각해 보니까 이분 이순신 장군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순신 장군 존경하는 사람 많네요. 그렇습니까? 아니 여기에 반사액은 오히려 그 유튜버가 네. 예, 조회수가 엄청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래 회의도 정말 직원들 짜증났을 텐데 이런 영상까지 원래 보니까. 조회는 길면 짜증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조회가 요즘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예. 저도요. 조회를 아직도 하는군요. 예. 오늘 또 하나 관심을 모은 재판이 있었어요. 교회 여성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록 목사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정상근 기자, 네. 징역 16년형이 확정이 됐네요. 네, 이 네. 상습 중간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네.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6년이 선고가 됐는데 네. 뭐 이른바 이제 그루밍 성폭력이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목사가 뭐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되어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가늠하거나 추행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 1심에서는 15년 아니었습니까? 1심에서 15년 네. 그리고 이제 상고심에서 상고에서 2심에서 16 16년 받았고 네. 2심에서 이제 16년 나오니까 이재로 목사 측 그리고 만민중앙선결교회 측에서는 대법원에 기대를 건다. 네. 대법원이 정말 진실된 판결을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겠다. 기도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네. 이 목사의 신도 성폭행, 이 성추행 이게 가끔 요즘 뉴스로 좀 전해 들려오긴 하더라고요. 충격적이죠. 네. 이 성직자의 성이 이제 성스러울 성자인데 네네. 이분은 좀 다른 성자를 쓰고 있지 않나? 다른 뭐, 성. 예. 그래서 보면 말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 이재용 목사 같은 경우 충격적인 게 예전에 MBC PD수첩에 나왔었는데 네. MBC PD수첩에 나왔던 그 여신도 피해를 받은 여신도의 증언에 따르면 네. 이 여신도들을 집단으로 이제 성관계 집단 성관계를 하는 하나 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했대요 교회 안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팁이요? 팀을 만들었대요. 팀을. 제정신이 아니네요. 예. 이 좀 어이가 없는 게 이 참나. 만민성결교회가 신도수가 13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엄청난 규모의 교회인데 이런 엄청난 규모의 교회에서 이 목사 하나의 이런 범죄 행각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이 그냥 절대적인 권위를 유지해 왔다는 거의 거죠. 신처럼 군림하고 있었던 네. 거군요. 신처럼 그러네요. 했어요. 실제로 네. 이재용 목사 본인 자체가 신처럼 군림했던 그
뭐 대표적인 사례가 네. 이재룡 목사랑 이 만민 중앙교회 이제 성도가 네. 같이 사진을 찍으려면 네. 300만 원을 헌금해야 돼요. 사진 한 장을 위해서. 네. 사진 한 장을 같이 찍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뭐 치유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네. 라고 하면서 다가갔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성도들에게 돈을 뜯어낸 게 110억 원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야, 사진을 찍는다고 하잖아요. 네. 사진 뒤로 찍고 싶네요. 찍고 사진 싶어요. 300만 원 주고 가가지고 예, 네. 아, 근데 이거 어이가 진짜 없습니다. 그 이분이 예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그 바닷물을 뭐 이제 담수로 바꾼다 막 네. 그런 예. 아, 거짓말이었잖아요. 예, 그 뭐 그런 기적을 막 보여준다 오병이어도 아니고. 그랬는데 네네. 거기 근데 막 후기들이 있었어요. 막 이 물을 막 마시니까 뭐 죽어가든 뭐 우리 집 개가 나왔다더라. 막 성수로 바꿨다고. 아, 세탁기에 정말요? 부으니까 고장난 세탁기가 돌아간다더라. 막 이런 말도 안 일들이 되는 있었는데 심지어 이런 게 네. 통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재룡 목사 같은 경우에 해외 그 정말 그 삼류 언론들에게 네. 언론 같지 않은 언론사들에게 돈을 주고 자기의 권능을 막 그 기적과 광고하는. 이적을 광고하는 그런 기사도 쉽게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이었습니까? 그 이 신도들이 MBC를 난입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99년. 사상 초유 사태가 나왔죠. 그때 방송 중단됐거든요. MBC 주조정실에 난입해서 사상 초유의 방송 중단 사태를 만들었어요. 네네. 이게 왜 나오냐면 이 교회 신도들이 MBC PD수첩이 이재룡 목사의 그 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 네. 의혹을 보도하겠다라고 하니까 거의 뭐 거의 집단 히스테리를 보이다시피 하면서 네네. 정말 초유의 MBC 사태네요. 방송사를 점거하는 네.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방송이 중단된 첫 사례. 네. 아, 그렇습니까? 첫사례였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20년 전에 PD수첩이 제대로 방송이 되었다면 네. 사실 이런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송과 언론의 역할이 좀 이렇게 중요하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보니까 저도 기사를 몇 개를 봤습니다만 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 소위 그러니까 그루밍 네, 성범죄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더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신화로 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네. 세뇌 당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심리적인 한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와 이렇게 해야 네.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네. 정말 악랄하다고밖에 아니 표현할 수 지금 없어요.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면 지금 여기가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을 간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난 지금 이해가 안 가요. 16년으로도 부족하다 이런 문자도 왔었고 남기은님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이단 교회는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냥 뭐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집단? 이렇게 목사라는 호칭도 못 쓰잖아요. 네, 쓰면 안 되잖아요. 김혜만님 요즘 교회와 목사들은 왜 이럴까요? 성폭행, 친일 행각, 건전한 목사들 많으시죠. 근데 욕먹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얘기하셨고요. 3161번님 문자 자주 주시는 분이세요. 네네. 황현희 씨 그 사진기 제가 튼튼한 걸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같이 찍. 근데 이게 사진을 네. 포항제철에서 지금 이재룡 목사가 이제 16년형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만민중앙교회는 제가 볼 때는 이재룡의 왕국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왕국. 예, 왜냐하면 16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더라도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뭐냐면 그 사실 1심 때도 15년 받고 네. 그때 딸이 또 이수진 목사라고 자기 딸이 여기 목사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네. 자기 딸에게 감옥에서 지시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수렴 청정하고 있거든요. 의미가 똑같은 없다. 상황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러 가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상근 기자가 준비해온 또 새꼭지 뉴스가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새꼭지 뉴스부터 뉴스가 전해 있습니다. 주시죠. 네. 네, 그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이 소녀상 전시를 막아놓은 가운데 그렇죠. 그 일본 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한 세계적인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SNS에서는 많은 예술가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이 이 소녀상과 비슷한 자세로 사진을 찍고요. 뭐 해시태그 내가 소녀상이다를 달아서 올리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평화의 소녀상 일본 전시 중단을 풀어달라라는 국제 청원 사이트에 서명한 사람도 네, 그 25,000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네. 한국 콜마 회장님이 이런 거 좀 틀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소식. 그럼 주가도 그렇습니다. 올라갔어요. 네. 예술가들 퍼포먼스가 그런데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 나폴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 네. 로자리아 이아제타 씨가 여기 이제 그 아까 정성 기자 얘기했던 아이치 네. 트리엔날레의 이 결정이 네. 어떻게 보면 검열이고 이 검열에 대한 항의하는 네. 그 뜻에서 본인이 이 소녀상과 똑같은 포즈를 취한
여성 사진 4장을 올렸어요. 글하고 사진 이런 것들 네. 올렸군요. 네. 네. 그 이분 말고도 뭐 다른 많은 예술가분들이요, 이 소녀상을 재현한 사진들을 좀 많이 게시하고 있어요. 요즘 네네. SNS 상에. 네. 대부분 뭐 평화의 소녀상처럼 의자에 앉아서 정면을 응시하고 또 옆에는 이 빈 의자를 둔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소녀상을 가린 이 일본의 처사가 얼마나 좀 부당하고 옹졸한지 오히려 이게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예. 세계적으로 더 집중도를 높이는 상황이 더 돼버렸어요.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아주 순기능으로 잘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건 보면은 이제 역사에 대한 왜곡도 그렇지만 과연 민주주의가 맞나 일본이 그 정권 교체도 거의 안 됐잖아요. 그 수십 년간. 일본이 언론 탄압이 민주당 한 번. 굉장합니다. 사실. 네네.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위기 상황 때 미디어 대응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본이 미디어 대응 원칙으로 본다면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역풍이 크게 일고 있는데 그렇죠. 민주주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상근 기자. 뭐 그래도 뭐 일본 언론 아까 황혜인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 언론의 그 세계 자유 그 지수를 딱 보면은 네네. 우리나라보다 많이 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데다가 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결국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들도 일면을 통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좀 보장을 해라. 네, 이 소녀상 일면을 전시 통해서. 중단이 뭐 최대 검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우리가 이제 스스로 나눠서 SNS에 이런 사진도 우리도 SNS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같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일본에서도 지금 라는 생각이 작은 들어요. 평화의 소녀상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지금 자발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일본 시민단체가. 네네네. 네. 독화 행동이라는 곳에서도 그런 행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캠페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일본인 내부에서도 그 구구 세력들 그리고 혐한 세력들이 주장하듯이 소녀상이 일본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소녀상을 철거한 일본 정부의 행동이 정말 일본인을 모독하고 일본을 네네. 모독하는 행동으로 네.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도 이제 자성의 목소리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그렇죠.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베 정권과 일반 그 또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과는 별개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반대라는 것보다는 아베 반대로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그 헌법 그 전쟁 가능 국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네네. 일본 내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커요. 그렇죠. 사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또 일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SNS에 뭐 한국 좋아요 뭐 이런 식의 해시태그를 맞아요. 달고 또 네. 올려주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뭐 아베 정권에 대한 것과 일본 시민들에 대한 것은 좀 나눠서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내각도 그러니까 총리 간저와 분리되고 있으니까 아베 총리 간저와 일본은 이제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일본 그 일반적인 그 공무원들과 또 네. 선을 긋고 0252번님 소녀상을 전시를 안 한다는 건 자신들의 만행을 시인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럴 거면 아예 예. 미안하다고 배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네. 저희들 광고 듣고요.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식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무료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지? 주식 거래가. 마침내 미래에셋대우 온라인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그냥 무료, 평생 무료. 8월 30일까지 일생일대 무료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세태우.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대상, 평생 무료는 유관기관 재비용 제외, 원금 손실 유의. 팩트가 성공을 만든다. 소형 평형 구성, 공간은 컴팩트, 1억 원대 후반부터, 가격은 임팩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예정. 교통은 퍼펙트. 안양천 조망권. 입지는 엑설런트. 가산의 중심에서 성공 비즈니스를 완성하다. 가산 한화 비즈메트로 2차 0262448686 한화건설. 이 가구 어디서 샀어? 쿠폰 국제가구 전시회에서 샀지. 아, 쿠폰 국제가구 전시회?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도 참여한다며? 그래, 나 완전 팬이잖아. 올해도 많은 국내 가구와 독특한 해외 가구가 참여하겠군. 그럼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로 오세요. 경품은 덤.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폐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삽니다.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안심시켜주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5.9 MBC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에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금요일에 만나는 황희정승, 개그맨 황현희 씨, 이종훈 평론가,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들 저희 지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네네. 이분들이 보이거든요. 유튜브로 아주 좀 잘 네, 보여요. 그렇죠. 네. 네. 윤미영님, 황현희 씨 모자 벗으니까 더 심플하시네요. 네. 심플? 좋다는 얘기죠? 단순하다니.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헤어스타일이 심플해졌다는 뜻인가? 항상 모자를 주로 쓰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라디오에서 얼평당하긴 처음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성상진님, 이종훈 평론가한테 왔어요. 땀이 많으신가 봐요. 이거는 더워 보인다는 뜻일까요? 땀이 많긴 한데 아마 네. 그 화면에 지금 제가 이게 화면에. 머리를 자꾸 만지고 뭐 이렇게 네. 이마 쪽에 손이 가고 하는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머리가 자꾸 내려와서 네. 머리를 만지는 거고요. 여기 스튜디오 에어컨 아주 빵빵합니다. 네. 땀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방송국 에어컨이 생각보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예, 예. 아, 그리고 이동권님, 정상근 기자님은 머리 파마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정말 각자 너무 이렇게 세심하게 보시네요. 자연산 아니에요? 파마한 머리는 아니에요. 아, 그냥 곱슬이? 네, 그냥 곱슬이에요. 어, 네.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유튜브가 좋은가 봐요. 이게 생중계되는 게. 머리가 좀 심플하고 싶네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 메이크업 받고 와야 되나요? 네, 좋습니다. 정상근 기자 뉴스를 이번 두 번째 뉴스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자신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총 170개의 아이디가 대상이었는데요. 네. 지난해 12월 11일 이 자신이 자유한국당 첫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 속에 악플을 지목을 했고요. 뭐 그 중에는 뭐 나베라고 하거나 일본 가서 아베에게 뭐 당선 보고 드려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가 네. 됐다라고 네.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뭐 달창이라는 발언을 했고 네. 또 과격하고 극단적인 언행으로 문제가 됐던 일베를 옹호한 것을 지적하면서 네. 또 비판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연예인이 악플로 고소하는 경우 이제 많죠. 요즘 좀 많이 네. 늘고 있어요. 네네네. 뭐 악플로 고소하는 건 뭐 당연한 권리이긴 합니다만 네네. 정치인이 악플러를 고소하는 경우는 많이는 못 봤어요. 황현희 씨. 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가끔 있어요. 가끔 있나요? 자주 있지는 않고요. 네. 정치인이 이제 뭐 같은 정치인들을 고소 고발하는 건 흔해요. 근데 네. 이제 일반인을 상대로 이제 할 때는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뭐 국회의원인데 네. 마음이 또 굉장히 소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플 보고 진짜 상처받고 잠을 못 자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잠을 못 자다가 다음 날에도 댓글만 봐요. 댓글만 보다가 그런 악플이 보이면 또 마음 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좌관이나 보좌진들에게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좌진들은 말리죠. 안 됩니다. 고소하면 안 사무실은 됩니다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안 하게 하시죠. 예, 예. 속된 말로 보좌진 입장에서는 영감이 한 달 내내 이걸 거의 롤러즈 증상을 보이면서 네.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악플이라는 게 사실 저희 직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자유한국당 그 황교안 당대표 토크 콘서트 사회를 보고 왔었어요. 네네네. 근데 반대 성향 분들이 엄청난 악플을 다셨어요. 황현희 씨 기사 예. 밑에. 그리고 이번에 그 알릴레오 유시민 작가님이 알릴레오를 이제 네네.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또 반대 성향이 오셔서 또 엄청난 악플을 달리니까 넌 뭐냐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쪽 나가면 저쪽에서 그 중에서 웃긴 댓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뭐 대연정이냐 너 지금 너의 행보는 뭐냐 도대체 대통합의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냐. 멋지네요. 정치인들 예. 못하는 대연정을 아, 황현희 전- 씨가 하고 있어요. 너 그런 악플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좀 웃었습니다. 인제네요. 그래서. 예. 정치권에서 여야 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다 만나자. 극우까지 다 황현희를 영입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느 편에 서지 않고 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나중에 뭐 홍준표 씨 나가고 뭐 이런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정신인 것 같았어요.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고 하신 게. 네.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본인이
지금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기 전에 본인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사람도 좀 생각하지 뭐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고소한다고 하니 사람들 반응이 뭐 어떤가요? 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같은 경우는 뭐 팁을 제시했다고도 하던데. 전우용 교수가 이제 그 지금 고소당한 분들이 네.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대응책을 자신 SNS에 고소 당한 분들이요. 아, 그래요? 예. 나베가 그런 뜻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나베는 나경원 베스트인 줄 알았다. 나경원 베스트의 준말. 나경원 아베가 아니라 이게 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네, 맥락이 뭘까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라고 했다. 뭐 이런 나중에 얘기를 그렇게 했다. 해명을 했었죠. 예전에 해명한 적 있죠. 네네. 그리고 또 달창이 나는 달빛 창문인 줄 알았다. 이런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일본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국회에서 예. 네. 우리 일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네티즌들과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비난하고 지적하니까 네. 나는 그냥 말할 때 습관적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붙인다. 말실수였다. 뭐 이런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대응해라. 전우용 교수가 한 같은 말은 그 얘기죠. 저 똑같은 논리로 나베가 그런 뜻인지 몰랐다. 난 나경원 베스트의 준말인 줄 알았다. 네. 라고 하라는 거죠. 정상근 기자 그런데 네. 그 제가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베를 표현의 네. 자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네. 이게 작년 3월에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그 일간 베스트 폐쇄 청원이 올라와서 이게 2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네. 그러자 당시 나경원 의원이 그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다. 뭐 문재인 정권이 방송에 이어서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내로남불 DNA가 유전자에 있어야만 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건지. 네네. 자기가 하면 자기가 당하면 그렇죠. 예. 억압이고 탄압이고. 그 내로남불이란 말을 한번 되새겨보는 게 좋은 게 그 박주민 의원이 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아픔을 안다면 본인들이 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맞아요.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그런 말들을 이제 근데 이게 한다는 게 좀 그렇죠. 또 예. 법원 가서 이 누리꾼들을 처벌하기도 힘들 거예요. 악플러들이라고 하지만 쉽지 않을 악플러들을 겁니다. 이제 예. 처벌하기도 힘든 게 네. 최근에 이제 우리 법원이 좀 바뀌고 있어요.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표현의 자유를 좀 광범위하게 인정해주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그 표현의 자유를 좀 좁게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넓게 네. 바라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주사파, 종북 이런 것들도 이제 무죄 판결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법원이 이제 나베, 국상, 그 발음하기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형사처벌할지 좀 법원에서 어떻게 걱정스럽기도 될지. 하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적은 법원에서 처벌이 아니라 겁주기예요. 경각심이에요. 예. 경각심이면 겁주기. 예, 겁주기로 갈까요? 네, 예, 겁주기가 맞죠. 겁주기가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누리꾼들이 이제 쪼느냐 안 쪼느냐 이걸 지켜보겠죠. 참 그게 역격화인 게 그 네. 본인이 그 나베란 말을 굉장히 좀 듣기 싫었던 네. 그런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고소 때문에 계속 나베가 되고 그 프레임이 자기한테 계속 다시 이 얘기가 오죠. 또 나오고 있는 나경원 좀 베스트. 보이고. 예. 나경원 베스트. 아, 네. 아니 뭐 그런 나베가 뭐 있겠지만. 일본말 찌개 뭐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창포 나베에서 근데 사실 이게 뭐 네. 어떤 뭐 그 허위 사실 유포라기보다는 어떤 뭐 정치인 개인에 대한 평가다 보니까 이게 뭐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뭐 그럴 경우에는 뭐 오히려 좀 본인에게 좀 역풍으로 다가오지 지금 않을까. 문자에도 네. 그런 게 하나 와 있는데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일이 불거지고 나서 네.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 기사에 이 전미사 끝나는 말이 나베로 끝나요. 아, 지금 그랬나베. 3729번님이 그러지 않는데 문자 주셨네요. 나경원 대표가 기분이 상했나봐. 이렇게 네. 언어의 유희를. 아 오히려 네. 놀잇감을 하나 제공을 해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그렇게 들어요. 돼버린 예. 거예요. 기분이 뭐 언짢으시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그래도. 보좌진들이 긋고 말리는 거예요. 네, 정은경님은 언젠가 고소할 것 같아서 저는 공감만 눌렀어요. 아,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김상원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선풀이 참 많으니까 훈훈하고 좋은 방송 아닌가요? 이런 문자 저번에 주셨어요. 악플 한번 봤거든요. 예. 황현이는 빼라가 제가 한번 여기서 문자로 그냥 죽을 뻔했다는 걸. 그렇습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황현이는 네. 빼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예. 참. 우리 작가진들이 제가 문자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모니터를 안고 안 보여주더라고요. 선별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예, 이 모니터로. 황현이는 모자 빼라 뭐 요거.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겠네요. 아, 저희도 예, 예. 장사해야죠. 네. 그 사실은 100가지 선풀이 달려도 하나의 악플에 사람들이 또 맞아요. 고통받기 네. 마련이에요. 이 비판과 비난은 조금 구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정상근 기자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네, 뭐 유명인들의 해외 원정 도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호텔 카지노 VIP 룸을 수십 차례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네. 이곳에서 판돈으로 10억 원 넘게 썼고 이 중에 6억 원가량을 잃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 승리 씨도 같은 네. 호텔 카지노 VIP 룸을 4번 방문해서 20억 원의 판돈을 써서 13억 원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한 이 유명 유튜버 이 BJ 철구도 군복무 중에 필리핀 원정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군복무 중인데요. 네. 육군은 그러니까. 철구가 맞다라고 네네. 확인을 하면서 휴가 네. 복귀하면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저는 군복무 중에 해외여행이 된다는 사실도 처음 저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됐던 이제 일이었는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네네. 1개월 전에 네. 지휘계통에게 보고를 하면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그렇군요. 예. 이것마저 알고 있어요. 이종훈 변호사는. 대단하십니다. 군사 전문가. 아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쪽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판돈으로 얼마 썼고 얼마 잃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집계가 되나 봅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이 외환거래법에 관련된 그러니까 환칙이라고 하죠. 보통. 예, 그래서 예. 돈 얼마 바꿨는지 이런 승리 것들이. 예전에 그 메신저 인터넷 그러니까 SNS 메신저에는 자기 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돈 땄다고 딴 적도 자랑하고 있었겠죠, 뭐. 뭐 이랬을 때도 있는데 뭐 사장님도 따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글들이 그렇게. 올라와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정 도박 여기도 뭐 오너리스트가 또 나온 것 같아요. 양현석 전 대표. 그렇습니다. 이게 직책 업무 면에서 이제 모두 물러났을지라도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 아니겠습니까? 최대 주주죠. 오늘 이 소식으로 주가가 또 급락을 했어요. 이게 오늘 또요? 오너 리스크가 오늘 또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네요. 오너 리스크 관련해서.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이 원정 도박 기준이 뭡니까 정확하게? 이게 미국이나 뭐 호주 같은 데 가서 카지노를 방문했다는 건 원정 도박이 그건 상관없죠. 예, 예. 그러니까 재미삼아 이제 뭐 돈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큰 돈이 잭팟이 터졌다. 네.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거든요. 네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유흥을 목적으로 여가를 목적으로 해서 적은 규모의 일시적인 도박을 한 것은 이제 우리 정서상 이걸 뭐 도박죄로 성립해 주지 않아요. 네네. 일시 오락 정도로만 봐주는 거죠. 네. 근데 외국환 거래법에서 $10,000를 넘어서는 부분. 지금 뭐 양현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거는 명백한 도박이죠. 네. 이 10억이 넘는 돈이 자기는 뭐 네. 영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상식적으로 이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한국에서 돈을 못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네. 이제 빌린단 말이에요. 돈을.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갚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네. 환치기의 대표적인 이 방법이 될 수 있죠. 정키빵이라고 해서 마카오 쪽에서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네. 그걸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 카지노 내 안에서 네, 네. 예. 이런 게 좀 단속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네. 개그계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개그 뭐 저랑은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예, 특별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네. 스포츠 쪽에도 많아요, 이거. 있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 화제가 되고 있는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거랑 구별이 돼야 될 게 이제 연예인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데 가서 어차피 뭐 이제 관광을 간 거니까요. 구경을 할 때 사진을 찍혀서 그 도박에 뭐 했다 안 했다 이 유무를 떠나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랑은 좀 구별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해외에 가서 카지노를 갔다는 건 제가 아닙니다. 네네네. 그렇죠. 관광 가는 차원에서 사람 가게 많죠. 되는 부분은 네네네. 큰 문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해외 가보면 이 쇼핑몰에도 안에 보면 카지노가 있어요. 아, 소규모 예, 카지노. 네, 있는 그러니까 경우가 라스베가스만 카지노가 아니라 뭐 쇼핑몰 안에서 작은 카지노들이 있어서 거기 호텔 호기심 안에도 차원에서 있고요. 네, 가서 일시적으로 잠깐 뭐 소액 왔다 갔다 정도는 했던 소액을 가지고 했던 거는 네. 제가 아닙니다. 네. 그나저나 BJ 철구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아 이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렇습니까? 유튜브를 유튜브 많이 스타죠.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TV. 네네네. BJ로 유명 이제 1세대 BJ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수익도 올리고 있고 네. 좀 자극적인 영상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됐었고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초등학생들이 좀 많이 이분 영상을 보면서 한때 그래요? 많이 아프리카 따라했죠. TV가 예, 예. 이분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아파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이 BJ 철구가 만드는 영상이나 그 내용들이 네. 방심이 계속 걸려요. 이 욕설도 많고 네. 많아요. 네. 예. 그리고 사실 이분이 내용도 많고. 하는 말들을 초등학생들 많이 따라요. 뭐 초등학생들. 오지고요, 지지고요, 뭐 약간 이런 것들 아. 이분 입에서 나왔던 예, 그런 유행어로 하기도 좀 그렇지만 네. 예, 그런 분이었어요. 이 이분이. 사람이 예전에 그 광주 민주화운동을 좀 비하해서 그것도 논란이 그것도 좀 많이 난리였었죠. 됐었어요. 네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그 광주 민주화운동 비하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또 그 와중에 또 광주에다 PC방을 개업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에 이제 BJ 철구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BJ 철구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또라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 더블 플러스. 네. 급하게 음악이 나오네요. 얼른 급하게 제가 스포츠. 또 사고 쳤나요? 한 1분 전에 틀어주시죠. 네, 여러분 음악 잘 들리시죠? 신나는 스포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승환 선수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도박 얘기하다 잠깐 이름이 나오긴 잠깐 이름 했는데. 나왔죠. 네, 네. 오승환 선수가 이제 도박으로 이제 무리를 일으킨 바가 있어서 KBO 징계를 받았죠. 네네. 징계를 받아서 이제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오승환 선수 콜로라도 러키스로부터 방출이 됐어요. 네네. 방출이 돼서 국내로 이제 팔꿈치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복귀를 했는데 네. 귀국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 구단과 계약을 했죠. 연봉 6억 원에 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단 한 경기도 나오지 않는 선수랑 네, 그러니까. 삼성이 6억 원에 계약을 했어요. 아니 근데 뭐 이게 어떻게 된- 네. 재활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에 못 나온다, 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상황이겠지만, 네. 근데 그 기간 재활 기간을 그 정지 기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일단 계약을 했고 선수 네네. 등록을 했어요. 네네. 삼성이 이제 계약을 하자마자 KBO에 이제 오승환 선수 선수 등록을 했어요. 선수 네. 등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재활 기간 역시도 출전 정지 경기에 포함됩니다. 아, 징계 출전 포함이군요. 기간에 그러면 재활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겸사겸사네요. 그러면. 겸사겸사. 네. 사실 네. 그 삼성 라이온즈가 이것 때문에 고심도 좀 하고 오승환 선수 측도 나름 이제 고심을 좀 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뭐 당연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오승환 정도 되는 선수가 과연 그런 꼼수를 쓸 것인가 이것도 이제 기자들과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좀 설왕설래했던 부분인데 네. 결국 이제 삼성과 오승환은 꼼수 쪽으로 네, 그렇게 결론이 났죠. 예. 좀 아쉬운 결정이긴 합니다. 네. 예, 그 도박으로 무리를 빚었던 그 징계 기간에 이 재활을 병행을 한다. 네. 뭐 좀 납득이 좀 되질 않는 네, 이게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2016년이었습니까? 이 원정 도박 파문? 오승환 선수 같은 예, 경우. 아마 그런 2016년에 드러났죠. 16년에. 네네. 그렇군요. 드러났고. 그리고 근데 이제 오승환 선수 부분에서 옹호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해요. KBO가 72경기 출전 정지를 징계를 줘놓고 아, 국대에 뽑았죠? 국가대표로 네. 뽑아서 WBC 대회는 내보내는 그렇죠. 그럼 제도가 좀 미비한 거 아니에요? 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이번에 추억이 이제 많다고 사실은 해야 되나? 네. 오승환 선수 재활 기간을 출전 정지 기간으로 활용하는 것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구멍들이 이런 많군요. 부분들을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지 말지는 어떻게 보면 KBO와 선수협 차원에서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명 소식. 그 강정호 선수는 팀에서 퇴출이 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퇴출됐어요. 안타까운 성적이 올라가 안 소식이네요. 좋아서 사실 피츠버그가 강정호 선수에게 기회를 많이 줬어요. 강정호 그렇죠. 선수가 워낙 네. 뭐 타격이 부진하기 때문에 네. 수비는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는데 두 자릿수 홈런을 쳤는데 타율이 너무 안 네, 타율이 올라왔죠.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정호 선수를 더 이상 안고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됐고 방출 대기를 받은 상태, 퇴출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승환 씨처럼 국내 복귀 가능성도 있긴 한데 사정이 좀 달라요. 여기는 못 어떻습니까? 들어요 거의. 예. 근데 여기는 음주운전 스캔들로 아, 좀 네네네. 야구 팬들에게 좀 곱지 못한 시선을 받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편하게 국내 복귀를 선택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잔여 시즌 동안 메이저리그 구단의 영입 제한을 기다리기에는 사실 올 시즌 성적이 네. 그렇게는 좋지는 그리고 최근에 않아서 이제 그 걱정이 키움 됩니다. 히어로즈 그 강정호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라고 하는 키움 히어로즈가 또 이군 감독이 또 음주운전 사고를 쳐가지고 맞아요. 예. 데려오면 안 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키움. 류현진 선수가 강정 선수가 LA로 왔으면 좋겠다고 뭐 그런 얘기 친하잖아요 했었는데 둘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없죠. 아, 네. 없습니까? 단칼이 없습니다. 아 그냥 우차싸 있는 개그맨한테 제가 개콘으로 와 약간 이런 걸 아니 그거보다는 예. 이제 그 다저스의 전력상 네. 지금 강정호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 근데 이제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메이저리그에서 검증된 수비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내야수가 두 자릿수 이상의 홈런을 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선수는 사실 메이저리그도 흔하지 않아요. 아, 내야수 너무 포지션으로 아쉬워요 사실. 한정하면 예. 그러니까 유격수나 삼루수, 일루수, 뭐 이루수, 일루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을 본다면 이런 파워가 있는 내야수가 좀 귀하기 때문에 강정호에게 새로운 기회가 갈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정상근 요거 기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혹시 강정호 선수가 일본으로 갈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아직은 없죠. 아직은 그런 얘기.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강정호 선수 에이전트 측에서 뭐 나선다면 네네.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아 그래요? 예, 한번 여기서 취재를 하시는군요. 여기서. 궁금했습니다. 네. 근데 예. 일본에서도 크게 매력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일본 이미지 중요시. 네, 정상근 기자. 그 네. 영국 축구 이번 주말에 개막을 합니까? 아, 네, 이번 주말에 개막한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거의 이런 분위기. 손흥민 선수가 네. 그 시즌 말미에 지난 시즌 말미에 징계를 받으면서 그렇죠.
개막전에 출전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올 시즌만큼은 이번 시즌만큼은 개막전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토트넘에서 선수 보강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는. 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자리는 괜찮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이 이제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거냐 네. 이런 고민을 해야겠죠. 또 네. 토요일 새벽에 아주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주간 손흥민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까 우리 이종훈 평론가가 BJ 철구 관련 이야기할 때 약간 불편한 표현을 죄송합니다. 쓴 부분이 있었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요. 아까 악플 얘기 저희들 좀 했는데 네네네. 5138번이 황현희 씨 네. 팬도 있으니까 힘내세요. 눈썹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팬도가 좀 마음이 아파요. 팬이 있으니 힘내세요라고 해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아, 우리 팬도 있으니 역시 예리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황현희 씨,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